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 행위가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더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오판에 따른 상황 악화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가 심화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전쟁,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듯이 그런 어떤 오판이 이런 심각한 이런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함께 노출된 만큼 양국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참여하고 도상연습 TTX나 시뮬레이션, 핵 투발수단 기동연습 등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이런 연습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는 joint planning, joint execution 그런 개념으로 지금 논의가 돼 가고 있고 이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선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도발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 측이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삼축체계의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축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량 응징 보복이라며 이 역량을 확고히 해서 아예 북한의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과 미국군이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를 방어와 반격으로 나뉘어 진행했던 기존 훈련 방식과 달리 역대 최장인 11일 연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연합연습과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심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용 연합상륙 훈련을 4단급 규모로 확대하고 20여 연합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기동 훈련 규모와 범위도 늘릴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이 다음 달에는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도상훈련 TTX 방식의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연내 개정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능력을 키워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정전협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영토 보전을 위한 한국의 필요를 인식한다는 미국 정부의 관련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평가하느냐는 10일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무인기 비행을 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특별조사팀을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코멘트나 성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 공보실은 또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언급한 백악관 성명을 첨부하며 미국 정부의 관련 입장을 상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국의 영토 보존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수도권 영공을 잇따라 침범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RQ-101 송골매 등 무인 정찰기 2대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한반도의 정전협정 사항을 감독하는 유엔사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해 남북한을 모두 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양측 모두의 행동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상호 간 영공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위협 속에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재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에 포괄적으로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이자 북한 엘리트와 군대,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재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매우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증강하고 한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전방 북한 군대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I mean, I think whether it's loudspeakers, using loudspeakers to get information in, or dropping leaflets, or anything that could better educate, better inform the people of North Korea, I think that'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대북 정보 유입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으로 매우 유익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뿐 아니라 디지털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in keeping with the United Nations Council or Commission of Inquiry that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responsibility to get information into the Korean people because Kim Jong-un is denying their access to information. And we really need a comprehensive information campaign that focuses on many areas.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의 도발과 거짓 선전 대응에 매우 효율적이란 지적은 그동안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도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시절인 2016년 미국 외교협회 강연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보야말로 북한 정권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eir reaction to the loudspeakers being activated along the DMZ or the dropping of leaflets by NGOs over North Korea. And they go nuts when that happens. And so that is a great vulnerability that I don't think we have exploited. 반면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 강화에 동의한다면서도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의 반발을 일으켜 긴장만 더 고조시키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되는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년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위성 전문가인 정성학 한국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은 10일 언론을 통해 지난해 8월 28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해당 공장에서 우라늄 정년 작업을 할 때 나오는 폐광 찌꺼기가 파이프를 통해 침전지로 보내져 퇴적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성사진에는 폐광 침전지가 다 차서 녹조 현상을 보일 만큼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오른편에 침전지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굴토 작업과 댐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평산 공장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시 폐기 대상 핵시설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으며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도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산 공장이 계속 가동 상태라고 분석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새해 위험도가 높은 나라라고 영국의 전략자문회사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전략자문회사인 컨트롤 리스크는 최근 발표한 전 세계 국가별 새해 위기 상황 전망을 나타내는 위험지도에서 북한은 1에서 10단계 가운데 위험도가 높고 고조되고 있는 9단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 사용 위험이 있으며 특히 북한은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업의 중대한 도전을 야기하고 변화를 요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북한과 함께 9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예멘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